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코스닥도 마이너스 0.95%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조정이 한 번쯤은 이제 나올 때가 됐었죠. 거의 한 8거래일 동안 양봉으로 좀 계속해서 좀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 8거래일의 양봉이 뭐 전부 다 이제 외인 기관의 메이저 세력에 의한 상승은 아니었고요. 이게 캔들만 봐도 뭔가 약간 조금 어거지로 올라온 느낌이 강하죠.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외인이 좀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이고, 요 920포인트 이상의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개인의 조금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억지로 좀 땡겨진 측면이 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오일선을 좀 타고 오다가 점점 이 힘의 세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해지다가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일선을 좀 이탈하면서 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완만해지다가 톡 하고 조정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은 하나 정도 더 빠져주면은 좀 저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정도 더 음봉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나가는 게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지, 여기서 어거지로 막 이렇게 전고점까지 갖다 놔봐야 사실상 시장만 올랐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봐야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오르는 데 있어서 질이 좋아야죠. 질 좋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조정이 필수다. 조정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면 뭐 가격만 오르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내 보유 종목들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한 요 정도까지는 정말 아무거나 다 사도 뭐 가지고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장, 뭐 요 정도도 뭐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코로나 주들 및 바이오주들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항상 이 바이오주들이 강세인 장에서 개인들은 수익을 가장 좀 많이 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는 요때 8월, 9월, 10월에 조정장 때부터 개인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요때부터 이제 바이오 장세가 꺾였고, 또 여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 상승장에서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섹터나 테마보다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실상은 여기서도 개인들은 뭐 그렇게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을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좀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었던 구간은 딱 8월 정도까지였고요. 지금 이렇게는 사실 조금 그렇게 힘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테마주고 뭐 지금 섹터 종목이고 순환매를 안 돈 데 없이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돌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도 뭐 힘이 별로 없고 윗골이 닿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좀 힘들어하는 매매가 뭐 상따, 뭐 돌파 매매, 뉴스 매매, 양봉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결국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상당히 먹을 구간이 많은 건데, 지금 이제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쉼없이 좀 달려오면서 모든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은 시원치 않고 하락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매매하기가, 혹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고 매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또 가격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되려면 가격 조정으로 해소가 되든 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너무 위로 바로 이렇게 상승해봐야 그렇게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어떤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좀 강했죠. 근데 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오전까지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나 했지만, 오전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윤석열 관련주 중에 서현 탑메탈이라는 종목을 뭐 좀 가지고 있다가 분할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오늘 오전에 슈팅이 좀 나와주면 목표가가 요 정도 됐었는데 슈팅이 나와주면 익절하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너무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려고 그러나라는 생각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서 팔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익절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쉬는 구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원익큐브도 일단 지금 대장으로 있는 원익큐브도 그냥 오늘 특이한 변동성 없이 조정봉이 하나 출현이 되어졌고요.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죠. 오늘 그냥 조정봉 형태로 끝이 났고 뭐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뭔가 그냥 아직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 안에서 크게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는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하루 이틀 조금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뭐 익절을 좀 하고 나왔고 그 매기가 오늘 이제 서울시장 쪽으로 매기가 쏠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건데요. 뭐 정말 하루 날 잡고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는 날에는 뭐 윤석열 테마도 강하고 뭐 오세훈 테마도 강하고 하겠지만 최근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줄었고요. 불과 이제 작년 연말이나 한참 화랑을 띠던 그런 때에 비하면 지금 뭐 거래 대금을 비롯해서 시장의 그 뜨거움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좀 강한 테마가 나와봐야 뭐 하나에서 한 세 개 정도. 옛날에 진짜 장 한참 좋을 때는 뭐 장중에 진짜 이 순환매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 테마 강했다, 이 테마 강했다, 이 테마 강했다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좋은 상한가들도 별로 나오지가 않고 그렇게 강하다 싶은 주도 테마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결국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약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세훈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은 오늘 이제 당연히 이제 급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세훈 관련주들은 급등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관련주들이 조금 더 며칠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반면에 윤석열 관련주들은 오세훈 테마가 조금 더 시세 내고 조정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들 조정 며칠 받고 조금 움직임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잘 박자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세훈 테마주들은 뭐 후발주들도 다 지금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가장 강력한 내일 오전까지도 시세를 좀 더 내고 나서 장중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도 일단은 지금 진양 산업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경고, 투자 경고 혹은 방금 공시가 떴네요. 단일가 이제 들어가네요. 이 뭔가 좀 느껴지는 힘이 단일가 들어가서도 막 올려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런 종목인데 어찌됐건 진양산업이 이제 단일가 대장인데 단일가를 들어가게 되면 내일 진약 화학이 2등주인 진양화학이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진양화학 쪽을 아니면 지금 뭐 시간에 상한가 또 들어가 있는 진양폴리나
진양화학 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관련주는요. 그 다음에 오늘 해인이란 종목이 상한가를 좀 굉장히 좀 차트가 예뻐서 얘는 상한가 들어가면 괜찮겠다 좀 싶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테마인 두 개, 히토리 관련주랑 윤석열 관련주 두 개 다 좀 엮어서 가는 굉장히 끼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상한가를 좀 지저분하게 가서 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차트도 괜찮고 뭔가 준비도 어느 정도 좀 되어진 것 같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캔들이 좀 괜찮게 만들어지면 향후 흐름이 괜찮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관심 종목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온 상한가 중에는 해인이랑 그다음에 뭐 지니뮤직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볼까 하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지금 KT에서 이제 콘텐츠 산업에다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면서 뭐 지니 뮤직 상한가 같고 최근에는 이제 뭐 쿠팡 관련주로 엮여서 시세를 한번 냈었던 KTH가 약간 이제 설거지 파동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일단 상한가가 한번 나왔는데 얘는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요런 자리에서는 별로 그렇게 접근을 저는 좀 잘 안 하고요. 얘가 이제 이런 역배 구간에서 상한가 나오고 나서 요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형태가 아니라 요렇게 좀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매물 소화를 자꾸 뭔가 하면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와줬을 때 한번 다시 접근을 하지. 얘는 뭐 이런 자리들이 항상 상한가 나왔다가 요렇게 빠져버리는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 자리라서 요거는 조금 최대한 좀 지켜보고 나서 흐름을 좀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그때 가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니뮤직이 일단은 대장이기 때문에 뭐 굳이 KTH를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니뮤직을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KTH랑 막 오늘 한국전자홀딩스도 반등이 크게 나왔었잖아요. KCTC도 막 그러니까 KTH도 막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쿠팡 관련주로 엮여 있던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니까 뭐 KCTC랑 이런 애들도 막 반등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KCTC는 아마 그냥 막 한국전자홀딩스랑 KTH가 반등이 나오니까 그냥 좀 심리적으로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단 한국전자홀딩스는 어제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쿠팡 관련주 중에는 얘만 보면 된다. 아직 흐름이 조금 더 남아있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매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올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 일단 윗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죠. 장중에 23%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거의 반등도 없이 뭐 마이너스 지금 한 7%까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고 거래량도 좀 너무 많이 빠졌죠. 일단 오늘까지의 캔들 모습만 보면은 털고 나간 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은 얘도 여기 이제 첫 상한가 갔던 요 윗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빠지면 야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설거지 파동이었구나라고 하고 미련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캔들을 만들고서도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퓨처넥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얘도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약간 설거지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긴 이런 음봉이 출현을 했지만 사실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깨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는 깨지지 않았죠. 이 안에서의 큰 파동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만들어 가다가 또 슈팅이 나왔고, 얘도 근데 여기서 또 뭐, 아직도 추세도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만들어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단 한국전자홀딩스도 뭐 이제 현대퓨처넷보다는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살짝 이제 깨지는 모습이긴 한데, 1차의 저점도 좀 깼고, 아무튼 얘는 한 요 정도 21선 정도까지만 보고 그 이후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을 채워야 되겠죠. 내일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나중에 이제 돌아 나가면 그때 가서 봐도 늦지 않죠. 거기다가 일단 무엇보다 이제 쿠팡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좀 뜨거울 만한 그런 재료 자체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를 생각하면 조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죠.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쿠팡 관련주들은 이제는 조금 관심권에서 멀리 두시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재료가 형성이 되면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동방은 뭐 단기적으로 한번 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파동이 새로 한번 또 나온다든지 이러기에는 재료가 조금 이제는 나올 것도 없고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쿠팡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마켓컬리나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막 그렇게 깨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오늘 보시면은 얘도 절대 여기 깨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단 11선 눌림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보실 필요 있을 거고, KC피드도 여기 절대 안 깨죠. 여기 안 깨고 진행되다가 요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얘네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뭐 아주 아이비 투자도 여기서 이제 꺾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가격까지 한번 눌림목 그 한번 노리는 그런 매수 타점으로 요 정도 가격대 한번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뭐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이 상한가 매매하면서 가장 어떤 그 기준으로 삼는 1일차의 이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이 안에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도 내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캔들을 만들어 놓고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디지털 화폐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좀 이제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좀 부정적으로 한 이제 가상화폐는 이제 투기에 가깝다고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떨어졌고, 특히나 디지털 화폐에도 마찬가지로 큰 조정이 나왔죠. 근데 혹시 이 가상화폐를 어떤 그 투자 자산의 어떤 목적 이상의 뭐 진짜로 뭐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뭐 변동성이 줄여야 되는데, 하루에도 뭐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가상화폐들을 뭐 그렇게 쓰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은 당연히 뭐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화폐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되기는 저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어찌됐건 지금 누구나 다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의 목적으로 일환으로 뭐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간다라는 전제만 있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또 어떤 매수가 가능한 눌림목의 구간이 될 것이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대로 오르지 않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도 시세를 잃을 건데, 뭐 아직은
비트코인도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냥 어떤 분위기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도 뭐 고점 찍고 이렇게 이제 빠지려면 거의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이랑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음, 뭐 이러다가 또 항상 뭐 좀 악재 나오면 빠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르고 또 빠졌다 오르고 이렇게 뭐 반복하면서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가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오르면 또 반등은 나올 거니까 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를 한번 가담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정도. 다만 항상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얘가 갖고 있는 재료라는 게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내가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어떤 뭐 확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그냥 뭔가 좀 너무 뭐 비중 베팅을 한다거나 확신을 가지고 뭐 매매를 하는 그런 테마는 아니고요. 그냥 뭐 그냥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테마로 여기고 저도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련주들 뭐 차트 흐름을 봐도 그냥 뭐 멀쩡한 흐름 안에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눌림목의 구간이지 흐름이 완전히 뭐 깨진다던가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대신에 이제 대장주가 아닌 이런 뭐 후발주들은 조금 많이 낙폭이 크게 나왔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제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대장주는 어 후발주들 5% 10% 오를 때 20% 오르고요. 후발주들 뭐 15% 20% 떨어질 때 한 10%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하는 겁니다.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주 항공 테마는 좀 이제 재료가 나올 부분들이 정말 이제 거의 다 막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민간위성 발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추세를 조금 잃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깊게 아마 과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좀 깊게 좀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동도 지금 이 파동에 거의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쌍봉까지 좀 만들고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는 다시 뭔가 좀 흐름을 가져가려면 시간이 이제는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항상 이런 자리들이 가장 개인들이 희망을 품는 자리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고점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전고점을 꼭 넘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항상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리,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그래서 세력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리. 어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이 외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쌍봉을 만들고 어떤 대시세의 마침표를 찍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개인들은 이 전고점을 넘길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물량 넘기기 가장 좋은 자리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전고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돌파하면 가장 매력적인 자리지만 맞고 떨어지면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가장 사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팔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돌파 매매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이쪽은 조금 오늘 상승 테마 뭐 섹터 중에 별로 그렇게 볼만한 게 없어서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들어간 애들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드렸던 종목이라서 얘가 오늘 장중에 급락이 나오니 괜히 또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언급 드리는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고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고 뭐 급등하는 것마다 제가 다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요. 급락하는 것마다 제가 욕먹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언급해서 옳은 거는 칭찬 아무도 사실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언급하고 떨어지는 경우는 욕을 진짜 많이 먹기 때문에 괜히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MVH 코리아는 제가 뭐 딱히 이제 뭐 악재는 없었어요. 뉴스상. 근데 보니까 12 물량 기관에서 완전히 그냥 오늘 보시면 기관에서 기타 법인 제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기타 법인 매도 종목들 매매하다가요. 잠정치에 기타 법인 잡히면 저는 그 종목 진짜 손도 안 댑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싫어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던 적 있죠. 뭐 이렇게 종목이 올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올 만한데 자꾸 반등 없이 계속 밀려요. 대량 매물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은 빠르게 이거 잠정치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타 법인 잡혀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팔고 나오십시오. 반등 없이 진짜 끝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MVH 코리아도 오늘 이제 12 물량이 대량 매도가 좀 기관도 같이 뭐 합세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고 이런 거는 근데 이 종목을 내가 막 공부해가지고 뭐 전환사채 물량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이상 참 알기 힘든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이제 잘라내줘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얘는 좀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앞으로 시간이 좀 상당히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만큼 그렇게 뭔가 좀 뉴스가 좀 필요한데 뭔가 좀 뉴스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만큼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두올만 제가 한 이때서부터 언급을 드렸었으니까 두올만 시세를 멋있게 좀 한번 내고 떨어졌고 뭐 MVH 코리아나 뭐 현대공업이나 얘네들은 먹을 구간을 아직은 좀 주지 못했네요.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는 제가 언제부터지 한 요때에서부터 했나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방송에서 한 두어 번 정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언급은 드렸었어요. 일단 뭐 차트 이런 거 다 떠나서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건 그냥 순전히 저도 그냥 뭐 정치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인데 요번 시장 선거에서만큼은 별로 조금 임팩트도 없고 이미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보면서 저도 주식을 하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뭐 오늘 뭐 오세훈과 안철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지 세력이 미리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항상 보면은 차트가 다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들 때 정말 많거든요. 안철수 관련주들은 시세 정말 어느 정도 다 내가지고요. 약간 이제 끝물 상태, 여기서 시세를 더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들에 다 관련주들이 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오세훈 쪽으로 이제 기울어졌는데 보니까 오세훈 관련주들은 충분히 더 시세를 내도 되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들에 다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그냥 조금 미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스마트하다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주가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미리 보인다 뭐 그런 것처럼. 아무튼 안철수 관련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앞으로 회복할 좀 그게 있을까 싶을 만큼 사실은 좋게 보고 있진 않아서 훨씬 전부터 뭐 이때 추세 이제 딱 깰 때부터 안철수 관련주들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뭐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뭐, 지나고 나서 말씀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을 떠나서 이제 최근 장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좀 시장이 좀 활발해지고 강력한 테마도 좀 다시 생기고 좋은 종목들도 좀 생기고 혹은 뭐 시장이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좀 뭔가 종목들이 다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때 그때 혹은 완전히 뭐 박스권을 뛰어넘고 새로운 가격 레벨로 진입하는 뭐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든지 고를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재미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뭐 섹터, 대부분의 테마들이 이 지금 상승장 안에서 순환매 한 번씩 다 돌았고요. 웬만한 종목들 다 뭐 100%, 200%, 뭐 테마주들은 4배, 5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떨어질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닥권에 있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보다 여차하면 떨어질 종목들이 훨씬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 이제 리딩방도 지금 계속 한 진짜 많아봐야 뭐 한 75% 이하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50 갔다가 뭐 조금 매매해서 70% 채웠다가 다시 뭐 좀 익절하고 뭐 한 50까지 확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뭐 절대 이 이상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리딩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철저하게 시장 조정 시에만 매수,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방등 시에는 조금 아쉬움을 뒤로하고 좀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